안녕하십니까. 박스오토파입니다. 3월 1일 오후 8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오닐은요, 이미 종목수 한도 최저로 보유하고 있는데 새 종목을 추가하고 싶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가장 수익률이 떨어지는 종목을 매도해 새 종목을 매수에 들어갈 자금으로 써야 한다. 우리는 보통 보면요, 새 종목을 살 때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팔거든요. 예,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 밑에서 사가지고 그래야지 그 위에 올라갈 때 그 수익을 깔고 가기 때문에 손절매를 안 하고 엄청나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1선 아래에서 미리 주식을 사야 됩니다. 61선이 돌파가 놓은 종목 위에서 산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버리면은 쫙 벌어지면은 팔고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가는 항상 주도주도 201선까지 내려왔다 갑니다. 예,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미국이 이 금융주가 가장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오닐은요, 성공의 열쇠는 바로 사전에 조사하고 집중하고 몰두해 해가지고 몰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몰두해야 하거든요. 그래 몰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몰두를 해야 됩니다. 몰두하면 해야 되겠네요. 몰두하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예. 윌리엄 오닐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다 알지 않습니까? 윌리엄 오닐이 어떤 분인지요. 그러면은, 예,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우가, 예, 이 라인을 121선을 지지하면서, 자, 오늘 보면요, 장악형이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악형. 예, 장악형이란 주식 용어가 있거든요. 예, 올해 하루에 한 가지씩 맨날 차트를 공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자, 상승 장악형이 있고 하락 장악형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자, 상승 장악형이란 말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주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파란색이 어제 시초가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9시에 100원에 시작해가지고 60원에 끝나는 거란 말하고, 여기 빨간색은요 100원에 60원에 시작해가지고 이 자리를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에 파란색을 갖다가 감싸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장악형. 예, 장악형. 관통형은요, 이거 절반 정도로 넘었을 때를 관통형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거든요. 상승한 부분을 여기에서 확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음봉이 놓아버리면요, 이 고점에서 이런 음봉이 놓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급락의 신호입니다. 예, 이런 모습은 샛별형이 비슷한 거고요. 이건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이 상승 장악형요. 보이죠? 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빨간색 이런 놓아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을 상승 장악형이라고 한다고. 이 상승 장악형인데 한 번 더 이런 늦어줍니다. 이런 패턴을 보면요. 요 근처에서는 사도 됩니다. 설사 빠지더라도, 자, 이 봉이 작지 않습니까? 봉이 작을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뺄 수 있습니다. 이 떨리기 좋은 차트거든요. 이 음봉이 놓다가 이렇게 쭉 다시 이래 올려주고 다시 음봉이 놓고 쫙 올리고 이래 갈 수도 있네요. 와, 참 이런 모습도 할 수 있네요. 이런 게 상승 장악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상승 장악형요. 예, 이 상승 장악형. 예, 하루에 한 가지 이런 꿀팁을, 예, 차트 모양을 갖다가 하루에 한 가지씩, 예, 하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석별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음봉이 뜨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아랫방향으로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버린다고요. 이는 석별형이라고 합니다. 석별형. 별이 지는 거죠. 석별형요. 다 알 겁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예.
기초부터 제가 하루에 한 가지 차트를 한 쭉쭉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하락행이고요. 이런 거는 상승행입니다. 자, 이 고점에서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러면 하락 반전됩니다. 고점에서요. 이 꼭대기에서 이런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꼭대기에서 이 보시죠. 꼭대기에서 이런 모습 위로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게 넣어버리면요. 급락으로 진행됩니다. 이걸 하락 십자 잉태행이라 그러네요. 이 공중에서 이 떠버리잖아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요. 상승 장악행이라는 말 알아도 되겠죠. 이 하락 장악행입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힘이 하락으로 하겠다. 거래량이 많이 실려버리면 이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이런 거 보면 상승 장악행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요. 이 감싸면 되거든요. 시초가로 이 종목이 확 감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간단한 신호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 상승형 전환 패턴이네요. 이런 거요. 이 절반 이상을 넘어야 됩니다. 항상요. 될 수 있으면은 이 자리를 갖다가 파란색을 감아야 됩니다. 확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위에서 이래 떠버리잖아요. 이런 하락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차트가 보이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저항성이 되고요. 예, 이 캔들이, 이 상승 잉태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바닥에서요. 바닥에서입니다. 바닥에서요. 이런 걸 차트를 갖다가 예,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상승 장악형하고 하락 장악형이 알아듣겠죠? 이거요. 하락 장악형. 이 하락 장악형이고요. 상승 장악형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요 위에 파란색을 감아버리는 거요. 이런 것을 요런 자리 있네. 요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음봉을 확 감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이거 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이런 음봉을 감아버리면요. 이거는 상승 장악형입니다. 그리고 요 갭을 내고 간다면, 이건 간단 수론입니다. 여기서 가는 신호거든요. 밑에 거래량 확 실어버리면 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보면 이런 식의 차트거든요. 이런 식의 차트가 뜰 겁니다. 자, 상승 장악형을 한 개 더 보면요. 상승의 캔들이고, 상승 장악형을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눠놓겠습니다. 이 상승 인태형, 다 비슷하죠? 이런 것도 상승 예고형이네요. 상승 장악형을, 예, 요거를 제가 그림을 그려놨겠습니다.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이 부분을 그려가지고요, 저 메일에다가 넣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요. 자, 상승 장악형은 하락에서, 바닥에서 이 모양이 뜨고요. 상승 장악형은, 하늘에서 이 뜹니다. 그러다 이 하락으로 전환해버립니다. 예, 알아듣겠죠? 다요. 충분히 알아들을 겁니다. 예, 이거를 바탕화면에다 넣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컨트롤 C 해서, 예, 컨트롤 V로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장악형이란 말은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림판에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상승 장악형이라는 것은요, 이 색깔이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자, 이 파란색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파란색에 치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주가 이렇게 빡빡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요. 여기다가 빨간색이 이렇게 붕 떠버립니다. 이렇게. 요런 모습요. 요런 모습. 그러면 이게 빨간색으로 전환을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상승 장악형이고요. 하락 장악형은요. 위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파란색이 뚝 뜬다 아닙니까? 이렇게 갑자기 큰 게요. 거의 거래량이 확 실리면서요.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거는 바로 급락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빨간색이 있다 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차트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이게서 여기서 신고가를 못 내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 신고가 못 내면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자, 한 일주일 정도 여기서 고가 놀이를 하다가 요 위로 돌파가 못 놓으면 여기서 손들이 아주 일제히 채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래 확 빠집니다. 그럼 이 종목이 여기서 의미 있는 이평선요, 61선이나 21선이나 121선이나 201선에 지지할 때 그때 사면 됩니다. 예, 이런 자리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사면 안 됩니다. 두두둑 가격 조정을
주식은요, 가격 조정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집니다. 가격 조정하면 다시 기간 조정을 합니다. 반드시. 예,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 알아듣겠죠? 말씀을요. 예, 그러면은,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을 내용을 배웠고요. 예, 자기가 종목이 한 5종목 정도를 한다 치면요. 만약에 한 종목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수익률이 가장 떨어지는 종목을요. 나래비를 세워가지고 확 파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이 좋다 이러면 대신증권을 사면 됩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가장 나쁘다 아니면 하이닉스가 가장 나쁘다 그러면 하이닉스를 파십시오. 그러고 이 종목을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라는 윌리엄 오닐의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꿀팁은요 이겁니다.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형, 하락장악형요. 알아듣겠죠? 예, 그러면은 예, 제가 또 준비한 거를 또 한 번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종목에서 많이 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우 30, 애플이 뭐이고요? 이 반도체 종목들이 어디 바닥을 찍었습니다. 이 보라고요. 자, 이 밑에서 이평선이 쫙 감아 올리지 않습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쭉 위로 올리지 않습니까? 이 바닥이 나왔다는 신호입니다. 예, 암제는 보면 여기가 하락 장악형이죠. 어느 정도요. 그럼 보십시오. 이런 음봉이 너무 내려갑니다. 아마존도 보십시오. 이 상승 장악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확 감싸야 됩니다. 이를 못 감싸지 않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하방 압력이 세단 말입니다.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 이 자리를 감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추세선을 돌파가 못 나왔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잘 봐야 됩니다. 금융주지잖아요. 자, 이 종목이 2.3% 오르고요. 보잉이 1.6%, 캐터필드 1% 셀저, 시스코 시스템저, 이 보라고요. 이 고점에서 이 신호가 너무 파란색이 많지 않습니까? 자, 이 하락형이잖아요. 하락형. 차트 보면 포함하잖아요. 자, 위에서 보면요, 이게 쭉,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렇게. 빨리 고점을 돌파 놓아야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손절매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의미 있는 지지선까지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이 감아 올리기 때문에 괜찮네요. 예, 시스코 시스템저, 쉐브론은 보십시오. 장악했지 않습니까? 장악하면 올라가면 보십시오. 이거 장악했지 않습니까? 이 장악형하고, 그 다음에 이 음봉이 나옵니다. 이는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도망가면 안 되고요. 이 신고가를 돌파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쉐브론이요. 월터 디즈니, 골드만삭스. 예, 골드만삭스도 보면 이제 이 자리를 어느 정도 감쌌지 않습니까? 이제는 가겠다는 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86% 올랐고요. 홈디포 1.6. 예, 존슨앤존슨이 상당히 세네요. 예, 현재 상태 존슨앤존슨이 계속 나가네요. 보십시오. 근데 여기 쏘기 쉽습니다. 보라고요. 이 음봉을 깼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붙여버린다고요. 근데 다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큰 거래량이 떠야 됩니다. 다시요. 그래야 이 하락 장악형이 작은 것을 떴지 않습니까? 그럼 이 하락 반전형이 아닙니다. JP모간도 보면 많이 갔습니다. 괜찮고요.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맥도날드, 그렇게 괜찮고요. 3M이 잘 가네요. 3M이 안전공구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연마석 같은 거 만들고 그러거든요. 안전보호구, 포스트, 예. 이 종목, 이 자리를 감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하락을 완전히 감아버리거든요. 이거는 더 간다는 소리입니다. 3M이 가장 세네요. 머커도 어느 정도 감쌌지 않습니까? 근데 이 큰 음봉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아주 약하잖아요. 깨버렸지 않습니까? 어디도 깨버렸네요. 이렇게 약하잖아요. 엄청나게 약합니다. 제가 지금 주봉을 보고 있네요. 자, 나이키, 엔비디아는 그렇게 힘이 그렇게, 예, 엔비디아는 옆으로 뛰거든요. 옆으로 기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엔비디아 차트가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네요. 자, 주봉, 1봉 보겠습니다. 1봉 보면 이렇게 괜찮네요. 보십시오. 떨어지는 힘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가려면 여기가 더 감싸야 되거든요. PNG는 신고가네요. PNG가 엄청나게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NG가 보면은 바로 올라가네요. PNG가
야, 상당히 센 종목이네요. 트래블도 세고요. 유나이트 헬스케어도, 피자가 가장 세지 않습니까? 피자가 역사적인 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센 종목이 피자입니다. 피자가 역사적인 신고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삼성카드지 않습니까? 삼성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월봉 보면요, 주봉보도 좋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여기까지 내려오죠. 근데 피자카드가 대장이네요. 완전 대장요, 시장에서. 예, 그러면은, 금융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융주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잠깐만요. JP 모건부터 보면 되겠네요. JP 모건. 예, 초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JP 모건 초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예, 10년봉은 상당히 세죠. 1분봉 좋고요. 주봉 좋고요. 자, 1분봉에 보면요. 1봉에 보면요. 요 61선에 안 닿고 올라가거든요. 엄청나게 셉니다.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보십시오. 완전히 장악해버렸거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예, 이 금융주가 엄청나게 셉니다. 보라고 주봉 좋고요. 월봉 괜찮고요. 16봉 괜찮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넘어버리면 새로운 신세계로 갈 것 같거든요. 헬스파고도 이 금융주입니다. 일종이요. 네, 헬스파고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 금융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모양이 다들요. 예, 우리나라도 금융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도이치모터스는 일본이죠. 이 도이치모터스도 봉이 괜찮네요. 와, 에포트 마켓이 이거야, 이 뭐야? 2.19% 올랐네요. 도이치모터스가 이거 보십시오. 와, 도이치모터스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지금요, 예, 도이치모터스가 그 독일 차트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가 엄청나게 잘 가거든요. 뉴욕에 상장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잘 갑니다. 도이치모터스가. 예, 이 보라고 금융주들이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장 같습니다. 자, ING 볼게요. ING. 와, ING도 장중에 헤매다가 올라가 버렸네요. ING가 네덜란드에 있었지 않습니까? 와, ING도 보십시오. 지금 예, 금융주들이 난립니다. 난리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금융주가 지금 가장 셉니다. 예, 코스닥이 힘이 좋지만은 파마 리서치라든지 휴젤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이 힘이 세지만은 실제로 저는요 금융주가 요번 장은 저는 금융주가 대장으로 생각합니다. 예, 굉장히 세죠 보라고요. 그 다음에 자 HSBC를 보겠습니다. HSCB 한번 보겠습니다. HSCB 은행 주가 한번 볼게요. 야, 한번 보십시오. HSCB 주가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보십시오.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 보라고요. 자, 이런 위기를 안 타지 않습니까? 자, 보라고요. HSCB가 이 보십시오. 이 어려운 장에서 가장 큰 사상 최대의 거래량이 떴네요. 이 HSCB. 야, 이 종목, 이 차트를 보십시오. 이 금융주가 날아갑니다. 예, 제가 종목을 잘 찍었거든요. 예, 제가 계속 이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ADR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보면요. 이 국민은행 이런 것들은 사면 안 되죠. 국민은행은 좀 그렇거든 모양이요. 한국국민은행 ADR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KB금융 아니고 정권주를 봐야죠. 정권주입니다. 정권주. 예, HSCB 잘 갔죠. 예, ING 잘 가죠. 신고가죠. 예, 그 다음에 도이치모터스도 신고가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신고가입니다. 비자카드 신고가고요. 모건 스탠리도 2% 오르고요.
예, 그 다음에 좀 웨스파고 한번 볼까요? 웨스파고도 엄청나게 세지 않습니까? 장중에 보십시오. 예, 많이 안 빠졌거든요. 웨스파고도 세고요. 블랙락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블랙락도 이런 업종이 봐야 되거든요. 블록락이 됩니까? 블랙락이 됩니까? 블랙락. 블랙락 주가 뜨는 거 모르겠네요. 블랙락이죠, 락. 예, 블랙락도 한번 볼까요? 줄까요? 이 보십시오. 예, 블랙락은 좀 조정 돌았네요. 근데 이 하락 장악형, 상승 장악형이지 않습니까? 이 신고가 내고 돌았거든요. 10년봉을 보십시오.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상당히 셉니다. 블랙락도 세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거예요. 벅스 해수웨이, 벅스 해수웨이 됩니까? 잘 모르겠네요. 헷갈리네요.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워런 버핏, 벅스. 잘 모르겠네요, 이게요. 예, 워런 버핏의 벅스 해수웨이인가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예, 아마 잘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는 보면 되겠죠. 예, 지금 금융주가 총 대장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의 예, 한국금융지주. 이 보시죠. 한국금융지주가 장중에 완전히 숨어 있다가요. 한 방에 들어 올려버리지 않습니까? 야, 엄청나게 세죠. 한국금융지주. 이 보십시오. 세잖아요. 장중에 이 보십시오. 이렇게 푹 누워 있다가 막판에 가면 올려버렸습니다. 예, 메리츠 금융지주. 예, 메리츠 금융지주 상당히 세죠. 엄청나게 셉니다. 아직 21선 걷지도 않았네요. 와, 엄청나게 세네요.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지주, 하나금융보다 우리금융이죠. 우리금융. 예, 우리금융 많이 빠져버렸네요. 야, 이게 깨버렸네요. 그냥요. 이 우리금융은 좀 힘이 약하네요. 우리금융은요. 신한지주 이런 것들은 약합니다. 약하고 주로 센 종목들이 주로 보면요, 대신증권, 내리 꼽아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이 보십시오. 21선까지 내리 꼽아버렸네요. 항상 주가가 가다가요, 21선까지 들어오는 건 예사입니다. 자, 주가는 가다가 21선까지 들어오는 거는 항상, 예, 비를 맞으면, 항상 맞습니다. 비를요. 예, 항상 비를 맞고 갑니다. 이 비를 맞는다는 말은요, 21선 닫고 갑니다. 예, 막판에 많이 조정해버렸네요. 21선가 돌아버렸네요. 대신증권이. 예, 대신증권 이후. 예, 대신증권 이후. 예, 대신증권 이후비는 예, 0.5%. 예, 이 종목도 많이 깨버렸네요. 대신증권 더 세네요. 힘이요. 예. 네, 이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상당히 셉니다. 하나오션도 상당히 세고요. 예, 보십시오. 하나오션은 이런 식으로 이런 자리를 깨지 않습니까? 그럼 요 21선하고 가까이 옵니다. 이렇게 항상요. 이 자리를 깨버리면요, 21선과 만나러 들어옵니다. 신고가를 못 내면 21선과 만나러 들어와가지고 못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급락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볼게요. 자, 레인보우를 보겠습니다. 21선 깨지 않습니까? 이 완벽하게 깨버렸거든요. 여기서 나갔어야 되는데, 어제 나갔어야 될 날짜거든요. 레인보우가. 그러게 되면 이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옆으로 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요 61선과 이렇게 만납니다. 61선과 21선이 만날까지 이렇게 조금 더 조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조정하고 21선과 61선과 5일선이 서로 만나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 그림을 새로 그려보겠습니다. 레인보우에 대해서요. 자, 이 레인보우를 그려가지고 보겠습니다. 지수 차트에서요. 레인보우.
레인보우 차트를 제가 나름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그릴지요. 자, 여기가 21선을, 여기가 예, 여기가 만약에 이 자리를 이 자리 이탈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는 이 자리 이탈 안 할 줄 알았다고요. 여기서 치고 나갈 줄 알았는데 못 치고 나갔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이 작은 일봉을 만들는데 이 작은 일봉을 아주 근데 이 음봉을 맞는데 이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리거든요. 거래량이 많이 안 실리기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설정에서요. 그 비중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비중을. 자, 21선 하고요. 자, 21선 깔아놔야 되거든요. 이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21선이고, 이 라인이 21선입니다. 여기가 61선이라고요. 그럼 여기 21선은 완벽하게 깨있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옆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이 라인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옆으로 행복하면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시 이래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깨가지고, 이런 식으로 깨었다가 다시 이래 나갈 수 있고요. 예, 61선까지, 61선을 지지 못하면, 여기가 61선이거든요. 결국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요. 옆으로 이렇게 기든지요.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내려오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근데 옆으로 기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조정합니다. 이렇게 쭉쭉, 옆으로 이렇게 쭉쭉 하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눕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짱대 목을 맞으면요. 예, 거의 하락장악형이지 않습니까? 이런 짱대 목을 맞으면 바로 나가기는 힘듭니다. 예, 보통 이렇게 뚝뚝뚝 들어옵니다. 이렇게. 자, 중공업을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보면 펀하거든요. 현대중공업 차트를 볼게요. 보십시오. 이렇게 21선이 깨지 않습니까? 그럼 요 61선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를 사자 했지 않습니까? 조선주를 사나면요. 여기서 지지가가 됩니다. 여기 지지 못하다니 또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여기가 또 내려옵니다. 121선 있으면 121선까지 또 내려옵니다. 아마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고 센 종목이니까요. 예, 지금 이제 최고 센 종목이 조선하고요, 금융이거든요. 금융도 보면요, 그 일부만 갑니다. 지금요, 정권주가 가장 세죠. 카드하고요, 카드. 삼성카드 한번 볼게요. 삼성카드. 피자카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최고 잘 가지 않습니까? 와, 삼성카드 보십시오. 참 아깝네요. 이런 거 사야 되잖아요. 이런 거 보십시오. 여기 샀으면 대박이잖아요. 여기요. 아, 레인보우가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쭉 올라갔었어야 됩니다. 이 종목은 엄청나게 힘이 셉니다. 삼성카드가요. 자, 삼성카드 이 고점을 뺏게 돼버리면 피자카드가 되네요. 피자카드 지금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피자카드가 날아가고 있고요. HSCB가 날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ING가 날아가거든요. ING가 날아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고요. 뱅크 오브. 예, 그러니까 이 정권주하고 배당주들이 예, 잘 갑니다. 엄청나게 잘 갈 겁니다. 삼성카드가 참 좋죠. 그 다음에 대신연금 받고요. NH투자증권. 예, 제가 계속 정권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NH투자증권은 예, 하락 장악형이네요. 하락 장악형이면 좀 더 내려오겠다 소리인데요. 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하락 장악형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요. 신고가 내고 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지 이렇게 깨고 갈지 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고가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 확 밀어버렸네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3%대 빠졌기 때문에 같이 밀리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종합주가지수보다 더 셌기 때문에요. 예, 이거 보고 그럼 기업을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여기서 FM 가이드를 찾아보면 되거든요. 여기서 볼 때, 예, 보면요, 전체 메뉴에서 주식에서요, 전체 메뉴에서
여기 보면요. 0133을 치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 0133 치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다가 FM 가이드로 연결됩니다. 여기 FM 가이드 있죠? 여기요. 여기 0133을 치면 됩니다. 단축 코드로. 그래놓고 여기다가 가면요. 여기 FM 가이드를 치면 이렇게 뜹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면 이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뭐죠? NH투자증권이거든요. 삼성자산에서 0.65%, 하나자산에서 가지고 있고, 미래에서 가지고 있고, KB에서 가지고 있고요. 트루스톤, 신한, 베어링, 교보악사, 키움, 교보악사에서 들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들고 있고요. 농협에서 들고 있고요. 자사주, 그 다음에 임원들이 조금 들고 있네요. 조금요. 임원들이 조금 들고 있고요. 임원들이 4월 달에 샀네요. 4월달, 작년 4월 달이고, 작년 4월달 6월 30일이네요. 한번 볼까요? 4월달에 6월 30일 날, 4월달하고 6월 30일 날, 한번 찾다 볼게요. 4월달 6월 30일 날, 예, 24년도 4월달, 예, 여기서 샀네요. 4월달, 6월달. 야, 이 바닥에서 샀네요. 예, 여기 보십시오. 대주주들이 산다는 말은요, 바닥에 가까웠단 말입니다. 대신증권도 보면요, 대신증권도 대주주들이 샀거든요. 요 최근에 샀습니다. 21일날 샀거든요. 예, 21일날. 예, 21일날 샀습니다. 여기요. 2월 21일날 대주주들이 좀 샀습니다. 2월 21일날 조금 샀습니다. 이 종목은, 이 종목이 뭐죠? 이 종목이 레인보우, 농협이네요. 농협투자증권이네요. 농협투자증권, 예, 이 종목들이, 자, 뭘 보느냐? 자, 뭘 보느냐? 여기서요, 적정 주가보다는 컨센서스를 바로 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컨센서스를 보면요, 보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 이 보는 기라요. 맞죠? 영업이익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20, 21, 22, 23, 24, 25, 26. 예,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이. 그럼 당기순이익도 보십시오. 예, 9천억, 3천억, 5천억, 6천억, 7천억, 8천억 이래 뜨거든요.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배당률을 본다고요. 배당률. 뭐 퍼나 이런 거는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퍼가 뭐 6밖에 안 되고요. PBR이 0.5인가 밖에 안 될 겁니다. 뭐 얼마 안 됩니다. PBR이요. 이 증거주들이 PBR이 0.47이네요. PBR이 뭔지도 알죠? 재산의 가치를 말하고요. 퍼는 예, 주가의 가치를 말합니다. 두 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 퍼는 10 이하가 좋고요. PBR은 1 이하가 좋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보면요. 퍼가 6이고요. PBR이 0.4입니다. 가치주죠. ROE는 뭐 그럭저럭이고요. 계속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예. 예, 먼저 차트 보는 방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락장악형, 상승장악형, 예, 그 의미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FM 가이드에서 어떻게 본다는 걸 배웠지 않습니까? 이 놈 보면요, 분석이 되지 않습니까? 배당률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당률도 여기 보면요, 배당률이 뜨거든요. 배당이 5.30%네요. 이 뭐지? 예, 5.30%가 되고요. 그러면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FM 가이드에서 대신증권을 볼게요. 대신증권.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볼게요. 교보증권하고요. 대신증권. 대신증권이 배당이 7.10%고요. 그 다음에 대신증권 EUB 한번 볼까요? 좋네요. 대신증권 EUB. 대신증권 EUB는 안 뜨네요. 그럼 교보생명을 보십니다. 교보증권. 예, 교보증권은, 예, 보면 배당을 갖다가, 뭔가 잘못됐네요. 예, 500원 주거든요. 500원. 예, 표기가 안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교보증권은 500원 주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예, 일단 금융주에다가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대신증권도 보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상승 깃발링이라고 어제 배웠죠, 제가요. 자, 상승 깃발링이지 않습니까? 상승 깃발링.
상승 깃발행이잖아요. 어제 지수가 다 전체적으로 같이 맞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지수가 3.4%, 뭐 5%, 3.5%, 약 4% 내렸기 때문에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때리프했는데요. 예, 어제 거는 무시해야 됩니다. 무시해놓고 만약 지수가 세게 나가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금융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내일은 또 주도주들에 대해서 뭐 방산이라든지요, 조선이라든지 로봇에 관해 가지고요, 원전이라든지 예, 이런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